뉴욕과 서울로 이어갑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흐름 비교해보고 투자 인사이트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사이트를 주실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 뉴욕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나름대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잦아드는 모습들을 좀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그동안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3월 달만 하더라도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네. 3월 중순까지 뉴욕 증시는 상당히 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약한 또 하나의 어떤 증시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중순 무렵을 좀 지나면서부터 분위기가 좀 반전됐죠.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제 낙폭을 키워왔던 기술주들이 조금 반등세를 시작. 물론 이제 지난 주말엔 또 기술들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들을 놓고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놓고 보면 기술주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중순까지는 기술주들이 하락하다가 조금 여기서 바닥을 좀 잡아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좀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작아졌고 우리 증시는 더할 나위 없죠. 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징후가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글로벌 증시가 약간은 하락 우려감은 좀 사라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월가에서도 반등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종목별로 좀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첫 번째 특징주는 어떤 종목 꼽아주셨나요? 킨더모건이라는 그 천연가스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에 있는 회사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킨더모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워렌 버핏이 최근에 주식을 산 것을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셰일 업체고요. 하나는 셰일가스 업체고 하나는 보험회사인데 보험회사는 논외를 친다 하더라도 워렌 버핏이 왜 난데없이 셰일가스를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킨더모건을 통해서 같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셰일 오일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개발을 안 했던 것들은 아니죠. 하지만 갑자기 지금 개발 붐이 부은 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발생한 다양한 요소들이 되겠죠. 물론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려했던 유럽 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갔기 때문에 이들이 대체제를 찾을 것이다. 물론 이거 그렇죠. 그렇지만 대체제가 단순히 나오는 건 아니죠. 지금 네. 이제 그쪽에서도 뭔가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이게 또 대체제를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산업 흐름도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체제를 바꿨다가 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면서 가스관을 열면 굳이 또 대체제를 비싼 비용을 두고 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얘기죠. 수도관이 막혀서 생수를 사다 먹다가 갑자기 다시 수도관이 열린다고 해서 생수를 계속 먹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수도관 물만 뜨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생수냐 기다렸다가 내가 수도관을 할 것인가 이런 건데 그런 관점에 접근하면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접근을 못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어찌됐든 앞으로의 이제 이런 리스크는 계속해서 상존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100 넘어섰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유가가 $100가 넘어섰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에 대한 다양화를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천연가스라든지 셰일 오일이라는 건 이게 비싼 원료거든요.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는 좀 덜한다 하더라도 셰일 오일은 그 원가가 한 $65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 같은 경우는 사우디 같은 경우는 $8거든요. 그 생산 원가가 그런 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 $100가 넘으면 이게 개발해도 한 $30-40 남으니까 개발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의 트렌드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연가스도 과거에는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지금은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에는 수출을 안 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다양한 시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킨더모건이 최근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킨더모건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4.2% 오르면서 $19.07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럼 국내 증시에서 좀 연결 지어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것들을 자원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자본이라든지 기술력이 하지만 오히려 이제 그 에너지 자원에 다양한다라는 면에서 OCI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앞서 언급드렸던 화석연료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태양광이라는 게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반에는 태양광이라고 그러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꿈의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동네에도 아파트에 이제 그 태양광 패널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거 들어보면 일주일 내내 충전해야 냉장고 하나 돌릴 정도로 굉장히 미약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 돈 주고 설치하려면
설치를 안 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이제 했던 건데 지금 이제 그 보조금, 정부 보조금 축소하는 단계로 들어가 있거든.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아마 아파트 그거에도 서울시에서 보조금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100달러가 넘었으면 앞서랑 똑같습니다. 일단은 민간 자본들이 대거 신재생 에너지 개발 욕구를 충분히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OCI 차트를 좀 보고 계신데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 보면 차트가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근데 저 직전에 보면 바닥에서 찍고 올라와서 옆으로 횡보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지금 솟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쌍바닥을 찍고 상승하다가 횡보하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OCI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킨더 모건과 OCI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좀 섹터로 금융주를 보고 싶네요. 시장 금리 상승이 이제 금융주에 계속해서 힘을 보태주고 있죠. 일단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은 좀 별개를 하더라도 국내 주식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최근에 국내 금융주들은 별로 이렇게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일단은 좀 미국 금융주와 우리 금융주를 좀 비교해 보자. 네.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이라고 하면 미국 은행과 우리는 좀 다르죠. 미국은 투자은행 개념이고 우리는 순수 은행 개념이죠. 그러니까 네. 미국 은행은 우리의 은행과 증권사가 합쳐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최근에 그다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만 요 며칠은 나름대로 좀 선방하는 모습들을 네.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양한 모멘텀을 좀 기대해야 되는데 일단 뭐 금융주를 투자은행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 은행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해서 은행 개념으로 본다면 금리 인상 수혜지가 되죠. 하지만 저쪽 은행들은 이제 투자은행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최근에는 좀 바닥을 찍었습니다만 올 들어서는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작년만큼 투자 수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도. 그래서 네.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러한 모습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서학개미로 뉴욕의 금융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중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걸 단순하게 금리 인상 수혜주로 보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JP 모건 체이스 등 다양한 종목들이 금요일장에서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투자은행 개념으로 보면 조금 불안한 요인도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안에서 금융주는 그럼 어떨까요? 일단은 신한지주를 좀 네. 뽑아봤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에서 고민을 좀 하다가 신한지주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신한지주가 최근에 주주하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그 배당 투자를 한다라면 여러분 배당 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을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니야?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만 이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회사에 자금을 놔두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자금 좀 놔두는 개념도 좀 분명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많은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신한주주도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섰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 금융주들이 금리 인상, 특히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금리 인상 수혜를 바로 받을 텐데 왜 못 올랐을까요? 그게 글쎄요. 이제 중요하다라는 네. 거죠. 그 금리 인상을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이 당황해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정부가 2021년 지금 이제 회계 자료가 이제 이번 주총이 이제 다 끝나는 상황인데 회계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대출에 따른 대손 충당금을 좀 높이 설정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걸 미리 비용으로 반영하라는 겁니다. 그 규제 때문에 은행주들이 좀 못 오르다가 최근에는 좀 특히 신한주주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좀 견조하죠. 다른 은행과 좀 다른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일단 국내 은행주들 같은 경우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매수는 좀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한지주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 뉴욕 가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